올해는 달라져야지 생각하고 기껏 기를 쓰고 미라클 모닝, 독서, 운동, 다이어트, 재테크,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등등등 열심히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한두 번 방심한 사이 원상복구 되어버리지 않으세요? 이런 작심삼일 실패는 그만합시다. 오늘은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새해 분기마다, 아니 매주 매일 다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긍정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냐? 심플합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원래 습관이 안 돼도 한두 번은 합니다. 헬스장 등록하면 돈 아까워서라도 첫 주는 열심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가고 나면 근육통이 와. 왜? 안 하던 짓이니까. 근육이 그 운동에 맞는 근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헬스를 습관적으로 매일 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물론 그분들은 무게를 더 치니까 근육통이 올 때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만큼은 아닙니다. 자주 반복하다 보니 습관이 되면서 근육도 마인드도 그에 맞게 변해 있어요. 즉, 습관이 그 행동을 힘들지 않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2021년 영국 건강심리학 저널에 루틴 기반 대 시간 기반 계획에 따른 습관 형성 연구라는 논문이 기재가 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중앙값이 59일이었다고 해요. 물론 중앙값이기 때문에 더 빨리 습관이 형성되기도 하고 더 느리게 형성되기도 하죠. 그런데 중간 정도, 평균 정도 따져보니까 대략 60일 정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60일 동안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번 습관이 잡히면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건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60일을 못 채운 상태에서 바쁘다고 쉬고 피곤하다고 쉬고 오늘은 영 기분이 아니어서 쉬고 오늘은 치팅데이다 하면서 쉬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야, 한번 다짐했으면 60일은 해봐야지 빠져가지고 정신 차려 이런 말이냐. 물론 이런 핵T형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순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60일 지속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Why의 부재입니다. Why,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60일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만드는데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그 행동을 지속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왜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열심히 살고 계세요? 하면 열심히 삽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미라클 모닝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자기계발 습관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왜 하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합니다. 막연히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남들이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혹은 미라클 모닝 같은 습관을 하면 열심히 사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이유에서 열심히 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시작점이 불안, 비교와 같은 뒤처지기 싫은 부정적인 심리에서 기반하거나 혹은 내가 열심히 사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라는 나 좋으려고, 즉 자기중심적인 이유에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비교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게임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뒤처지기 싫어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서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평생 남을 이기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내가 어느 정도 좀 잘나고 날고 긴다고 해도 항상 나보다 뛰어난 괴물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행여 내가 내 분야에서 1등을 찍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 1등을 찍었다. 그러면 사업 1등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가 부러워져요.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건강 1등이 보여. 외모 1등이 보여. 다른 분야의 1등들에게 눈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1등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당연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나름 독서나 자기계발 유튜버, 크리에이터 쪽에서는 꽤 성과를 낸 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얼굴 분야에 진출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은우 못 이겨요. 아니, 차은우라는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도 내가 송구해요. 죄송스러워요. 제가 얼굴에 뭐랄까 외모로 차은우님과 한번 비벼라도 보려면은 한 제가 생각할 때 45억 정도를 들여도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만약에 가정해서 제가 45억 8천만 원을 써서 차은우급의 얼굴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키는 어떻게 하죠? 돈은 어떻게 하죠? 다시 말해 남들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게임에는 끝이 없어요. 왜? 그 누구도 모든 분야에서 1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저 사람은 이기고 싶어서 하는 다른 사람 기준 삼는 게임은 패배를 정해놓고 하는 싸움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처음에는 뒤처지기 싫어서 같은 비교해서 기인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게 아닌 나만의 Y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Y. 내가 열심히 사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혹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산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것에 의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념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보다 거대한 무언가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느낀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회사를 몇 천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에 사업을 인정받으려고 시작했다. 명문대를 못 나왔는데 명문대 애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업계에 유명한 사람들 정말 많은데 내가 그만큼 유명해지지는 못했지만 내가 적어도 걔들보다 돈은 더 많이 벌 거다 라는 그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가지고 독하게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잘 하셨습니다. 매각까지 성공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분 좋죠. 행복하죠. 드디어 원하던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 매각 후 며칠 동안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 잘 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목표는 그 끝이 허무함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 요새 뭐하고 사시냐? 아프리카, 기아, 난민 돕는 일 하고 다니세요. 즉, 나보다 더 큰 일에 기여하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 사람은 뭐 부자니까 그런 거고 나는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뭐 다른 사람 돕고 기부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똑같은 일을 해도요. 자기중심,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자기만 보고 일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내 가족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행복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 더 큰 것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요. 애당초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보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것,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기업의 스토리가 아닌 자신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이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어떤 느낌이 날까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 것들을 어필할 겁니다. 그런데 고객의 관심사는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돈을 내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 즉, 판매하는 사람이 와, 나 잘났다, 내가 주인공이야 하는 것보다 고객님들께 도움을 드릴게요, 고객님들이 더 잘 되게 해드릴게요 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 회사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중심적이 아닌 나보다 더 큰 타인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 타인중심적인 Y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만족도도 높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더 높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습관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60일을 지속하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60일 지속을 못해요? 내가 왜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이것은 어디서 출발되어야 한다? 첫 번째, 비교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두 번째,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출발한 Y가 아니어야 된다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주제가 뭐였습니까? 60일만 따라하면 인생이 바뀐다 였잖아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60일이라는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 동안 Why, 우리가 왜 일하고 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왜 사는가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그리고 그 Why를 60일 동안 나의 뇌에 뼛속 깊이 새기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Y를 다른 말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미션이 무슨 뜻이죠? 사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을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보통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이유를 미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뼛속 깊이 60일 동안 새겨야 할 그 미션은 어떻게 찾느냐? 그 힌트를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로 핵심 한 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회사가 사업을 전개한다면 나는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왜 하는지를 한 줄로 정리해 놔야 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고객들도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배경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핵심 한 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한 줄은 어떻게 만드냐? 핵심 한 줄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어요. 바로 캐릭터, 문제, 계획, 성공입니다. 캐릭터는 뭐냐? 내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가? 꼭 내가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가? 라는 거고요. 문제, 그 캐릭터들은 어떤 문제를 겪는가?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해결해 줄 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핵심 한 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나왔던 예시는 이런 겁니다. 저희는 바쁜 어머니들이, 자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어머니라는 캐릭터가 나왔고 그들이 겪는 문제가 나왔어요. 바빠요. 그런 다음 저희는 바쁜 어머니들이 짧지만 의미 있는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짧지만 의미 있는 운동을 하게 하는 게 계획이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찾게 도와드립니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성공을 얻을 수 있는지. 뭐라고요? 바쁜 문제를 겪고 있는 어머니들이 짧지만 의미 있는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찾게 도와드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핵심 한 줄이 있어야 하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션이 된다는 겁니다. 북토크의 미션은 뭘까? 저의 미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첫 발을 못 내딛어. 용기가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통해 격려합니다. 어때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딛어 뭔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도전을 하는 것, 그게 제가 정의한 성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이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떻게 해결해주고 그 결과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캐릭터, 문제, 계획, 성공.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냐. 댓글에 여러분의 핵심 한 줄을 작성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보고 안 써보고가 여러분이 느끼는 뭐랄까요? 책임감과 삶에 와닿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핵심 한 줄을 통해서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0일 동안 뭘 해야 돼요? 이 미션을 계속 되뇌면서 내 뼛속에 새겨야 된다고요. 제 친구 중에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짱 먹는 애가 하나 있어요. 쭈니덕이라고. 근데 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생각에 돈 버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환경 설정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맞아, 정말 맞다 라고 완전 공감했습니다. 왜?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그냥 환경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무의식에 따라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미션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미션에 맞게 목적성을 가지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션에 둘러싸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핵심 한 줄을 설정하셨죠? 그 핵심 한 줄을 쓰세요. 어디에? 핸드폰 배경화면에, 컴퓨터 배경화면에, 그리고 또 손으로 써서 액자에 넣어놓고, 여러분이 자기계발하면서 만나보셨을 수많은 어떤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긍정확언이니 비전 보드니 사명 선언문이니 그런 거 다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 설정. 나의 미션을 끊임없이 나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미션이 담긴 핵심 한 줄을 내 주변에 배치한 다음,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런 영상과 같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자주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환경 자체가 이 미션 지향적으로 점차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북토크 콘텐츠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영상도 너무 좋은데 혹시 저는 글이 더 좋다, 텍스트로 북토크 컨텐츠를 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블로그는 안 하시냐, 이런 댓글이 자주 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공감을 한 게, 어떤 이야기는 영상으로 했을 때 효과적이지만 또 어떤 이야기는 글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유튜브라는 환경을 이런 긍정적인 컨텐츠로 채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컨텐츠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채우는 게 분명 좋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의 핵심 한 줄이 뭐라 그랬죠? 좋은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이 변화에 필요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미션을 제가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뉴스레터를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시면은 주 1, 2회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야, 또 뭘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무료로 주 1, 2회 여러분에게 좋은 컨텐츠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영상 다 보신 다음에 고정 댓글 눌러서 뉴스레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미션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미션을 핵심 한 줄로 쓰고 사방군데 적어놓자.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자주 접함으로써 내 주변 환경을 미션 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습관, 미션 지향적인 환경을 만드는 습관을 60일 동안 반복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명확한 Y를 가지게 될 거고, 이 지경이 되면 이제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새해, 분기에 매달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작심삼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60일을 지속을 못해서. 왜 60일을 지속을 못하냐? 게을러서, 의지박약이어서,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Why? 내가 그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가 없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기 위해서는 Why, 즉 미션이 있어야 한다. 그 미션 핵심 한 줄은 어떻게 설정한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정의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핵심 한 줄로 써보고, 그 핵심 한 줄, 미션으로 둘러싸인 미션 지향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 설정에 이바지해드리기 위해서 북토크 뉴스레터를 준비했으니 고정 댓글 눌러서 신청해 보셔라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서 꼭 여러분이 이제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